청년 보좌역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제가 제일 높았어요. 30대 1 정도. 행정과 정치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솔직히 몰랐거든요. 청탁을 받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죠. 뭐 서로 오늘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본 거예요. 두 번째예요? 단체로. 단체로 한 번. 단체로 전체 모인 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뭐 서로 뭐 카톡방도 있고. 네. 네네. 그래요?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그럴 여기 여기입니다. 친해지길 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에 확 가는 거는 청년 아빠. 이거 어떤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다시피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딸입니다. 본인 또 애국자라고 또 이렇게. 그럼요. 이제는 둘째부터 네. 애국자로 쳐줘야 된다. 여기 청년 인식. 없구나. 네, 저출산위원회 있었으면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뭔가 2명 이상으로 그만해야죠. 그만해. 예.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적당히. 네,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럼 네. 청년주거는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이제 다음 달에 이사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청년분들이 이런 국가 정책에 좀 많이 알아서 많이 지원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됐다. 국토부니까. 그죠. 네, 또 잘 또 이렇게 활용을 네, 해서. 제가 좀 잘 버무렸습니다. 그죠. 그럼 좀 모두가 또 애국자가 돼야겠네요. 좀 부럽지 않아요, 혹시? 저는 아들, 딸을 가지고 이제 축구단을 한 개 만들고 싶습니다. 역시 과해. 네, 이분은 혹시 뭐 꿈이 유튜버신가요? 혹시? 관조. 뭔가 축구요? 축구. 뭐 드림 컴트루니까. 네. 또 꺾이지 않는 마음. 여기 또 이 문구가 좀 눈에 띄는데 뭐 최근 뭐 축구로 또 이 문구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축구에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문구가 프로게이머 중에서 10년 동안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 못했던 선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요? 전 축구를 처음 봐가지고. 맞아요. 유명해진 건 축구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할 때 정책 공모전을 한다거나 모든 거에서 한 번에 붙어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 문구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뭐 얼마나 조금 많이 꺾였는지 좀 이렇게. 정책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는 대학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고 장학금은 10번 정도 도전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는 결국 돼가지고 3, 4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조금 편하게 다녔죠. 멋있다. 진짜 그 문구 그대로네요. 네, 꺾이지 않아야죠. 저 도전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혹시? 요즘 살짝 꺾일랑 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꺾이면 안 되는데 꿈을 이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안 꺾였고요. 정책 제안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월세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결정세액이 부족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 너무 많아서 듣기가 심플한 거부터 할게요. 일단 계신 게 지금 20대 공부 경험. 보통 20대 생각하면은 대학교를 먼저 생각을 하시 대학생.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기간보다는 바깥에 경험을 했던 기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휴학을 잔뜩 해가지고 아직 2학년인 상태고 그래가지고 저랑 똑같네. 그쵸? 그런 와중에 청년보좌역에 신청을 해가지고 됐던 거고 지금 이 기회가 아주 저한테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대학 다녀야지 이 생각이.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돌아갈지 말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저도 휴학 조언해 주시면 저는 그럼 귀담아 조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네. 하면 청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꼰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청년 안에서도 빅 청년, 리틀 청년, 미들 청년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번, 살짝.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가야 돼. 네. 아빠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사업가
출신이라서 유명한 외국의 사업가들은 다 대학을 중퇴했거든요. 이 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가. 이분 안 고르면 오늘 큰일 나요. 그래서 네, 한번 뭐 천천히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졸업을 했었는데 그때 큰 강이 있어서 낚시를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거든요. 걔랑 같이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너무 차 안에서 다닐 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안전벨트를 개발해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더 추가가 될 생각이 있나요, 뭔가? 이제는 중기부에서 청년 보좌역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업 지원 사업들을 그것도 계속 생각하고 늘리고 계시구나. 있죠. 아무래도. 저도 약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꽉 찬 하루. 아까 전에 과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히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옆에 눈높이. 조나단의 눈을 그려봤어요. 제 눈이요? 전 이렇게 쌍꺼풀이 두껍지 않은데. 저는 뭐 네. 어머니한테 물려봐서. 네, 저는 이제 청년보좌역을 하기 전에 정책방송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온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보좌역으로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정부한테 전달하는 일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눈높이를 적었어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또 이렇게 with 청춘 빛나는 무대로 나오다.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슬로건이었는데요. 저는 청년 예술가들이랑 전국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업을 5년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청춘들이랑 좀 많이 호흡했다라는 의미에서 위드 청춘을 써봤고요.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계속 소통하고 또 같이 무대를 만드는 거에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다른 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청년보좌역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전국으로. 공연 쪽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실제로 공연을 여기서 지금 깔라고 해도 한 10분 정도면 깔 수 있어요. 진짜요? 10분 주죠. 10분 줘봐요. 그 공연 쪽에서 일한 그 경험이 조금 보좌역에 있는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앞에 아버지 보좌역님과 함께 거의 청춘. 그냥 본명으로 불러주세요. 네, 정연우 청춘. 네. 지우개 좀. 근데 마지막으로 5년 준비된 시간. 제가 원래 그렇게 재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되게 딱딱한 워딩으로 적어봤는데 네. 다른 보좌역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관련 있는 이제 분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5급 공무원 경쟁 채용 시험을 5년 준비했었고 했던 공부들이 다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준비된 시간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5년이 네.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수험 생활을 했던 5년이 다 시험을 포기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얻은 건 없으니까 헛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공무원에 도달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헛되지 않았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갑자기는 아니고 되게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즉석에서 한번 해주세요. 해보세요. 저요? 저는 저도 약간 그 박진감 부사장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공부와 경험. 네,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펴고 바로 하시는 거 누가 CCTV 달았어요? 구독자. 넘어갈까요? 이제 일단 새로운 주제로. 네네네. 여기서 내가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 이 청년 보좌역이 되기 위한 네. 경쟁률은 네. 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요? 제일 높았어요? 얼마나? 30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로 봐서 아는데 문체부랑 행안부가 35대 1 정도로 높았고 근데 얘기하니까 박진감님이 이게 어깨가 옷이 걸려가지고 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오해십니다. 나는 이렇게 뽑혔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마다 면접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정책안 서류를 다 뽑아가지고 직접 가서 제출을 했어요. 그게 한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사이는 됐을 텐데
그거 직접 제안해가지고 어필하려고 했었고 면접 때 굉장히 압박 면접이 심했었는데 행정과 정치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솔직히 몰랐거든요. 솔직히 몰랐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떻게 즉석에서 합리와 합당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행정 쪽에서는 조금 합리성을 더 추구하고 정치 쪽에서는 당위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올 때는 그래도 말은 하고 나왔구나 하고 만족하면서 나왔는데 운 좋게 또 지금 그래서. 자리에 하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줬대요. 얼굴로 뽑혔어요. 이걸 그렇게 바꿔버리면 내 노력이 제 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더해서 아니 그러면 다들 원래 다 이렇게 쓰고 다들 진행하는데 네, 쓰고 봤어요. 잠깐만 혹시 벗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면접을 봤는데 그래도 얼굴 정도는 서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갔죠. 저는 오히려 정말 형식적인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이 만약에 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형식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탁을 받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답을 네. 이런 질문들이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뭐 계실까요? 저희 부처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면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압박 면접도 있었고요. 이런 개인적인 공무원에 대한 자세를 묻는 것도 있었고 저희는 면접자가 7분이었는데 처음으로 7분이 다 같이 들어가서 단체 면접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당일에 저희가 1시인가 도착을 했는데 1시 15분에 토론 주제 2개를 즉석으로 던져주시고 15분 후에 들어가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2개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7분 계신 데서 답변을 하고 또 저희는 개인 발표를 또 5분간 진행한 다음에 또 3차로 이제 이런 개인 압박 질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루에 모두 끝냈습니다.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브이로그 많이 찍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만하려고 자연스러워가지고 며칠을 기억을 한다는 걸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국토부 11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막상 자기가 커져. 장관님께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청년들입니다.